시작합니다. 원래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밖을 볼 때는, 천장을 본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저걸 관찰하고 있을 때는 저 전등에 대한 내 지식, 이런 것, 전등에 대한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불러 나와지겠죠. 저기에 몰입해 있을 때, 만약에 이 카메라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면 되게 열심히 보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데이터가 생겼으면, 저거 전등이구나 하고 바로 돌아갑니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나라는 느낌은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뭔가 이쪽에서 저쪽을 보고 있다라는 주체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의 느낌과 나라는 느낌은 좀 구별해 보자고요. 이럴 때는 나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나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저쪽을 보고 있다는 어떤 배경적인 느낌과 저 경험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떠올라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저 천장에 붙어 있는 전등을 볼 경우와 실제로 전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시각적인 자극을 보는 거죠. 전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극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카메라로서. 그런데 이것을 다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내 마음에 찍힌 사진이에요. 이거 뭐 카메라 움직여도 저거 안 움직이죠? 저 안 움직여요. 쟤는 그림이에요. 저건 내 마음에 있는 그림이에요. 다시 카메라로 돌아오면 이거예요. 그림으로 들어가면 이거고. 카메라, 그림. 별 차이 없죠? 카메라, 그림. 이제 대상에 대한 경험이 생기면 이걸 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안에 쌓여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별 차이는 없지만 뭔가 차이가 있죠. 화면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이래요. 깨지기도 하고 빛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근데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새로우니까 한번 다시 한번 찍었어요. 자, 이거는 또 금방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화면이에요. 카메라예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전등이라는 걸 모릅니다. 맨 처음에는. 전등이라고 할 때, 전등과 천정을 구별할 때는 이미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 그림을. 길다와 짧다, 희다와 검다라고 분별하면서 그 느낌으로 볼 때는 마음속 그림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카메라를 볼 때는 저기는 천정도 전등도 없습니다. 그냥 시각적 자극만 있어요. 이걸 전등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전에 찍어놓은 그림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극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극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눈에는 전등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등을 어릴 때 2살 때도 이렇게 전등 보지 못했단 말이죠. 2살 때는 이렇게 보지 못해요. 지금 마음으로 느끼듯이 이렇게 보지 못해요. 지금 보는 마음은 빅스비가 작동한 겁니다. 빅스비 뭐예요? 데이터. 저것에 저 전등을 딱 비춰보면 저 전등에 대한 모습, 우리 터미네이터 봤죠? 터미네이터가 딱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이력이 쫙 나오잖아요. 지금 이력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등이 뭐 하는 거라는 것, 저 천정이 뭐 하는 거라는 것, 저 천정이 나무로 됐다는 것, 이런 게 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데이터를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은 딱 떠올리지는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그 데이터가 배경에 쫙 깔려 있다는 거죠. 터미네이터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순수히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순수한 자극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이미 순수한 자극을 지나갔어요.
어쨌든 이런 상태일 때는 이쪽에서 저쪽을 본다는 느낌은 있다는 거죠. 그게 주체의 느낌이에요. 이거 자꾸 오래 쌓이면 주체의 느낌이 생겨나요. 이쪽이 주체, 보여지는 것은 대상이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것이 변함없는 나를 구성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 4살 때 보든 지금 보든 이쪽에서 저쪽을 본다는 그 느낌은 변함없을 거 아니에요. 이쪽을 그리고 이제 나라고 이름 붙여버리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쪽을 나라고 이름 붙이면 내가 저걸 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함없는 내가가 존재한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느낌이 바로 이 주체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개별성이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을 본다는 이 느낌이에요. 이게 주체감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좋고 저것이 옳아. 이것이 훌륭하고 저건 틀렸어. 이래야 돼. 이런 데이터가 주체 이쪽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나라고 여겨지는 느낌이 지금 생겨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 속에 그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나갔던 거죠. 이제 나라는 요소가 이렇게 이게 나라는 요소 아니에요? 현재 이 나라는 요소, 요 나라는 요소가 저 천정을 보고 있는 거죠. 라고 생각이 일어나요. 내가 보고 있는 겁니까?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가 본 데이터를, 경험을 손가락이 그 경험적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거죠. 나라는 느낌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내가 존재한다고 믿을 때는 나라는 느낌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걸 자기라고 여겨요. 우리의 진짜 본성은 보는 이 기능이에요. 진짜 본성은 아니죠. 약간 한 단계 넘어간 본성. 생명력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라면 보는 기능은 생명력이 약간 한번 움직인 거니까 이 보는 기능 이것 속에는 내가 본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느낌만 있어요. 주의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향하는 느낌. 근데 이제 이게 딱 나타나면 여기다가 동일시를 한 거죠. 카메라의 기능과 그리고 경험적 데이터 이거 합쳐가지고 내가 저걸 보고 있는데 저 형광등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형광등이야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카메라에 데이터로서 요 빅스비가 여기 글자가 이렇게 딱 뜨는 거죠. 저것은 빅스비가 막 저절로 뜨네. 여기에 이런 글자가 뜨는 거죠. 이쪽에 저것은 형광등이야라는 글자가 뜨고 이게 지금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공간. 저것은 형광등이야라는 글자가 뜨고 내가 저걸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내가 만들고 초점이 손가락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초점이 여기에 이제 나한테 초점이 맞춰졌을 때 밖이 안 보입니다. 밖이 흐릿하죠? 주의가 자기한테 가 있으면 주변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손가락만 설명하잖아요. 최소한 살아갈 때는 밖에서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저 밖에 주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자기도 의식해야 되겠지만. 그러다가 저것은 형광등이야라는 생각이 나타나면 그 생각도 이 카메라 안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했어, 내 생각이야 라고 얘가 이름 붙인다는 거죠.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다 이 카메라에 떠오르는 어떤 현상일 뿐이에요. 특히나 요 나라는 놈도 카메라 안에 떠있는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놈이 자꾸 뭘 찾으려고 해요. 이놈이 진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야, 저걸 한번 보자. 그럼 카메라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는 것은 카메라예요. 얘는 그냥 방향만 정해줘요. 야,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본다라고 생각해요. 얘가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본 걸 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본 경험을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든 거죠. 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그냥 색인표예요. 경험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책 5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운전법이 있어. 그러면 얘가 53페이지를 딱 넘겨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 53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운전법을 카메라가 딱 비추게 해요. 그럼 카메라가 그걸 비추고서 운전이 되어지는 거죠. 운전도 얘가 합니까? 내 몸과 마음에 습입된 그 패턴이 운전하는 거죠. 몸이 알아서 하잖아요. 운전도. 얘가 하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느낌이 하지 못해요. 나라는 느낌은 마음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이 나가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에 크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마음이, 이 마음속에 그려진 이 나가 칭찬받은 마음,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그림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훌륭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것도 이 손가락의 그림, 느낌 아닙니까? 내가 비열하고 천박하다는 느낌, 이게 다 얘가 느끼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카메라 안에 있는 어떤 그림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우선 첫 번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는 느낌은, 이 손가락, 나라는 느낌은 나와 손가락과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전등 사이에 관계 속에서 동시에 나타나요. 전등이 없으면 얘가 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 전등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등이 어떻다라는 판단이 이 카메라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손가락은 내가 했어라고 이름 붙이고, 손가락은 이름 붙이는 작동, 주로.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해보려고 하냐면, 이 나라는 것이 없을 때와 없어지면 이것만 있을 때겠죠. 이것만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요것이 나의 본성이 최소한 그래도 이 카메라와 같은 그냥 보는 기능이다라는 것. 보는 기능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주체로서의, 개별적인 나로서의 그런 느낌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 손가락 속에 지금 주의가 모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 이런 것들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수련해서 이 내가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가 마음의 그림이라는 걸 파악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그림이거든요. 이미 그림이에요, 얘는. 근데 그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침이라고 하지 무슨 변화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걸, 이미 이런 사실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이 진실을 진리라는 그런 거죠.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진실을 파악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물건 하나를 보고서 그 물건에 몰입해 볼 겁니다. 하나의 사물을, 끌리는 사물을 하나 보고 몰입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너무 의도적으로 몰입할 거예요. 그래서 몰입하는 보고 있는 자기가 잊혀질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고 있는 자신이 잊혀지면 그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한 1분간만 이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됩니다. 이 사물에서 새로운 것 또는 멋진 것,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이런 것을 깊이 느껴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물을 느끼기만 해도 이미 그렇게 될 거예요. 감지 속으로만 들어가도 그냥 바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대상으로 가득 차면 의식은 깊은 대상과의 동조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대상과 하나가 돼서 분리감이 없으면 감각 대상의 자극으로 내 마음은 가득하고 그 자극은 느낌을 만들어내서 그 느낌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직 내 마음이 그 대상으로 가득 차면 천천히 돌아오면 됩니다. 오케이, 천천히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봤던 그 사물과 대상과 하나 된 느낌 또는 뭐 느낌은 아니지라도 하나가 됐다면 또는 자신을 잊어버렸다면 자기가 잊혀졌었다면 그게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죠. 얘만 내 마음에 가득 찬 상태. 이렇게 이 컵 얘만 가득 차서 이 손가락은 얘는 잊혀졌어요. 없어졌어. 내가 보고 있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얘도 함께 나타냈겠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 어릴 때는 여기 약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돼요. 근데 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건 사물일 때는 괜찮지만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주고받아야 되고 개별성으로서 존재하면서 맺는 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얘가 없으면 혼돈이 오겠죠. 예를 들면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의 자극과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물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강렬해서 그 소리가 자기인 줄 알아버리면 그 소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느껴버리면 우리 감각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감각은 그 감각의 경험 속에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내 온 존재를 가득 채워버려요. 몸과 마음을. 그렇게 돼버리면 그 시냇물이라는 것, 그 내가 아니라는 걸 모르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소리 속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럴 거 아니에요.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그 내 마음에 항상 얘가 있어야 돼요. 이 손가락은 이 컵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경험해야만 거울 속의 상들 간의 혼돈이 없어진다.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쓸모인 거죠. 이 손가락에 쓸모라는 것은 바로 그런 쓸모라는 거죠. 분별을 위한, 분별의 기준이 되는 쓸모예요. 그래서 물소리가 들리면,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저건 내가 아니야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물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걔가 막 짖고 있으면, 저건 내가 아니야가 밑바닥에 깔려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거 없이 이렇게 이 사물로 가득 찼다면 그게 바로 지금 파동성을 경험한 거라는 거죠. 죄와 나 사이에 구별이 없음, 동조돼서 하나가 된 느낌으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내가 보고 있어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얘가 나타나 있었겠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기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아주 참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아주 좀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는 기능, 이걸 우리가 관조라고 하는 거죠. 보는 기능만 남으면 그걸 관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보고 있어요. 얘가 야 이쪽을 봐.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건 관찰. 관조는 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냥 봐요. 나의 초점은 내 얼굴에 가 있지 않고 여기 이 카메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의 그림 속에서 뭘 보고 있다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관조예요. 관조를 통해서만 마음이 이제 제대로 다 작용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항상 얘가 있을 때는 얘가 보고 싶은 거, 얘가 아는 것, 이것만 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보는데 몰두하면 얘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사물만 가득 찼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되면 그러면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이렇게 밖을 바라볼 때는 밖과 교통하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게 있어야 되지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가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보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봐지면 이게 저절로 이 안에 데이터로 쌓입니다. 내 움직이는 거, 눈 깜짝이는 거, 쓸어 올리는 거 이런 게 다 저절로 쌓인단 말이에요, 이 안에. 내 마음에 나를 관찰하는 그 모든 게 다 저절로 쌓이면 그 안에서 이게 이래서 움직이고 이렇게 저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게 알아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본 나라는 느낌 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이 카메라만 작동하는 상태라 하고 그 카메라만 작동하는 상태에서 카메라 자체도 이렇게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젝터만 카메라는 꺼졌지만 프로젝터는 저거네. 저 프로젝터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잘 보십시오. 프로젝터는 이게 살아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서 해봐요. 빛을 보여줘. 빛을 보여줘. 거기 빛이 있지. 프로젝터 빛이 나오죠? 프로젝터는 빛이 있지만 저기 봐. 여기는 깜깜해요. 예? 프로젝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하드웨어는. 그러나 핸드폰을 이 핸드폰을 이렇게 껐기 때문에 좀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깊은 잠에 든 상태라는 거죠. 깊은 잠에 들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마음이 멈췄던 뿐이죠. 보는 기능도 뭐 미미하게 있거나 없어졌거나 이렇게 키면 다시 보는 기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이 대상이 보이면 카메라가 다시 살아난 거고 이게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얘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에너지나 미미한 느낌을 통해서 또는 무의식적인 집단의식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또는 생명계의 의식을 통해서 생명계 전체가 존재계의 의식을 통해서 존재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와닿고 어떤 지점에 있으며 뭐가 막혀있다면 어디에 막혀있다고 느끼는지 이런 얘기들을 간단히 한번 나눠보고 오늘 오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근본적인 통찰이 있어도 나란 느낌은 왜 나타나고 유지되는가 이런 주제가 관심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은. 카메라로 따지면 자신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